그때 시합하면서 그 발을 8점만 쏴도 결선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어머. 네 번째 발을 딱 쐈는데 마지막 한 발이 띡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류가 있는 줄 알고 오류가 있으면 다시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딱 열었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잘못했으면 총알이 여기 걸려져 있어야 되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제가 장전을 안 한 거죠, 한 발을. 그래서 그거는 빵점 처리되고 그래서 결선 못 올라갔던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그때 이후로 진짜 넣은 총알도 다시 보자. 엄청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고 듣는 사람책 도서관. 아니면 말고. 제가 알기로는 수미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학창시절 때 운동선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체고를 나왔고 체고는 다 기숙사를 써요. 그때 제가 볼 수 있는 세상이 정말 좁았죠. 왜냐면 기숙사, 학교 왔다 갔다가 전부였고 저희는 학교를 되게 철장 없는 감옥이라고 부를 정도로 마음대로 외출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는 세상은 딱 그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볼 수 있었던 직업이라고 해봤자 뭐 선생님, 코치 감독님, 뭐 부모님 직업, 뭐 친구 부모님 직업 뭐 이 정도가 전부였겠죠?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에 와서 이제 어떤 후배를 만나게 되는데 그 후배들이 지금의 인생을 있게 해준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이제 교직을 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입학하면 선배들이랑 밥 약속 그런 거 한다는 취지로 이제 모였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제 한국 교육을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들이 비슷했고 그렇게 해서 친해지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대안학교를 나온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대안학교가 어떤 건지 혹시 네,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대안학교는 이제 우리 한국의 공교육 과정을 따라가지 않고 각 학교의 가치관과 특성에 맞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서 공교과는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걔네랑 대화를 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내가 뭐 여성으로서 청년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위치하고 있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술술술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떨 때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이랑 있으면 기쁘고 어떤 상황에 편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머리 한쪽 편에 말풍선을 항상 띄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질문들에 대한 말풍선을. 근데 저는 사실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답이 금방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들을 찾는데 한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저는 그 사이에 이제 휴학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것저것들을 막 해봤었거든요. 뭐 국토대장정도 하고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해보고 뭐 어디 청년마을도 가보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그 후배들을 만난 게 지금의 제가 있고 제 세상이 넓어지게 된 계기랄까요? 네. 저는 사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좀 세상을 보는 눈이 넓고 생각을 넓게 하고 여러 곳에 관심사를 두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진학 이후에 그게 딱 열린 거였죠. 맞아요.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았네요. 그쵸. 그 전에는 계속 운동만 하셨어요? 맞죠. 운동과 훈련하지 않는 시간에는 공부하고 그 운동과 공부가 제 일상의 전부였어요. 그 언제부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선수 생활을 시작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사실 그 전에도 저를 설명할 때 운동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격 선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그런 경로와 계기로 사격 선수를 하게 되셨어요? 일단 사격을 처음 접했던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방학 때였어요. 인근 학교에 사격부가 있었는데 가정통신문에 가까운 프로그램 뭐 이런 걸로 사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랑 그거 보면서 되게 쉽게 접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선 그게 이제 한 3, 4일 정도 방학 때
때 가서 체험해보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한 번 해서 재밌어가지고 6학년 때도 여름 겨울방학 2번을 또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코치님께서 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게 야무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너 우리 학교로 와서 사격해라 막 이렇게 제의가 왔었는데, 사실 그 학교가 그 당시에는 양아치들 좀 많고 막 이런 학교로 막 되게 소문이 나 있어서 전 그 학교가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 중학교로 진학을 했죠. 근데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중1 때 되게 진로에 대한 무언가를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았어요. 벌써부터요? 네, 중1 때. 저도 제가 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변에 제가 같이 놀던 친구들이 약간 다 전교 20등 안에 드는 막 그런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 CEO가 될 거고 뭐가 될 거고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열심히는 해요. 근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공부 왜 해야 되지? 왜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그때 빨리 뭔가 진로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통 진로를 결정하라고 할 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의 교차점을 생각해보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때 제가 잘하는 거 운동, 좋아하는 거 운동.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운동선수를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사실 저는 태권도도 시범단 막 하고 했어가지고 태권도 관장님도 태권도 선수 해보라고도 했었는데 제가 그건 훈련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었고 근데 그때 이제 떠오른 게 딱 사격이었던 거죠. 왠지 그냥 사격은 태권도보다 뭔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은 막 제 엄청난 오해와 착각이었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코치한테 연락을 딱 해봤더니 저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중1 끝나고 겨울방학 때 딱 찾아갔죠. 그랬는데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학교 끝나면 이렇게 통학하면서 3개월 정도 막 이렇게 해보다가 전학을 가는데 저는 그날 가서 바로 감독님 뵙고 교장 선생님 뵙고 바로 전학 처리가 돼버렸어요. 어머머머머머.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르듯이 뭔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어머, 정말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냥 그날 바로 전학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체육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경희대 체육학과를 졸업하셨잖아요. 네네. 우와, 어찌 보면 정말 한순간에 좀 선택이 된 거네요. 제가 원래 생각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정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생각도 많고 이래서 사실 저도 그때 이렇게 생각만 해보다는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저도 지르듯이 그냥 바로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되게 그 사격 선수 생활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생활 또 체육학과를 나오셨는데 그 선택이 후회는 없으세요? 절대 후회가 없고, 저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또 사격을 이렇게 그만둔다고 해도 또 다시 사격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격 선수를 하면서 좀 깨달은 배움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엄청 많죠. 제 지금의 삶에 단단한 기둥이 되어주는 그런 교훈들을 다 그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장 코어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고, 사격은 돌을 닦는 운동이에요. 다른 어떤 예를 들면 유도나 뭐 이런 투기 종목 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기고 싶고 잘하고 싶으면 막 힘을 쓰면 되잖아요. 힘을 쓰고 하면 되는데 사격은 기본적으로 이완을 해야 돼요. 내가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망가지고 더 잘못 맞아요. 욕심을 내려놔야 하고 힘을 빼야 하는데 이게 제가 터득하는데 걸렸거든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욕심 내려놓는 데만 한 3, 4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법도 배웠고, 그리고 제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 성적이 계속 바닥을 치던 막 그럴 때 저 자신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렸었거든요. 진짜 혼자 많이 울기도 했고, 저희가 훈련을 하면 측정 사격이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합이랑 똑같이 측정을 해봐서 이제 점수를 확인해보는 그런 훈련인데 그 결과에 되게 제가 연연했었어요. 시합도 아닌데 그 연습 때 나오는 그 점수 숫자에 엄청 연연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좌절하고 여기에 나를 막 밑바닥까지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이거 점수 잘 안 나오면 나가서 막 울고 한번 계단에서 울고 있을 때 떠오르면서 깨달은 게,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 이럴 시간에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다시 들어보고 다시 쏴보고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깨달은 이후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시간에 4대에 한 번 더 들어가서 한 번 더 잡아보고 한 번 더 연습해보고 그러는 태도를 또 기르기도 했고, 저는 남들보다 못했는데 남들보다 잘하고 싶으면 남들보다 더 해야 되는데 남들과 똑같이 하면서 그 결과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깨달은 이후로는 내가 남들보다 못하는데 더 잘하고 싶으면 남들이 이만큼 노력할 때 나는 이만큼을 노력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때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하려고 훈련 시간 가장 일찍 올라가서 총 풀고 또 뭐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또 훈련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훈련 양을 늘렸었어요. 근데 양을 늘려도 안 느는 거예요, 실력이 쉽게. 아니 왜 나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데도 왜 나는 안 되지? 또 한 번 고비가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거를 돌아보니까 제가 노력은 하는데 제대로 된 노력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총이 10점을 맞는지 9점을 맞는지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제대로 빼고 있는지 뭐 손은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이거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행위적인 게 중요한 건데 거기 맞는 것만 신경을 쓰고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 한 발 한 발의 점수가 아니라 내 행위가 중요한 거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중요한 거구나, 뭐 이런 거를 깨달은 이후로는 시간보다는 질, 그 노력의 질이 더 중요한 거구나 깨닫고 나서 그냥 노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교훈도 또 사격을 통해서 얻은 거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뭐 그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성적이 점점 올랐어요. 점점 오르다 보니 그 말을 제가 증명을 해본 거죠. 하면 된다, 하면 되는구나, 그런 거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뭐든 하면 된다는 걸 아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되게 말씀 듣는데 소름이 계속 끼쳤거든요.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이제 명언 같은 거 올리는 채널에서 철학자로 유명하신 그런 위인들 보면은 다 운동을 열심히 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철학을 깨닫는데 조금 더 시간이 금방 알게 된다. 인생의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런 글이었는데 수미님이 생각났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격이 단순한 운동이고 종목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지혜와 진정한 노력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수미님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사격 선수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올림픽에서 사격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사격은 예선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상위 8명을 뽑아서 결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에 나오는 장면은 결선 장면만 나오는 거예요. 예선은 이미 끝난 거고 이제 제가 그때 시합하면서 그 발을 8점만 쏴도 결선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네 번째 발을 딱 쐈는데 마지막 한 발이 띡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류가 있는 줄 알고 오류가 있으면 다시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딱 열었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잘못했으면 총알이 여기 걸려져 있어야 되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제가 장전을 안 한 거죠, 한 발을. 그래서 그거는 빵점 처리되고 그래서 결선 못 올라갔던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그때 이후로 진짜 넣은 총알도 다시 보자. 엄청. 그때 엄청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어떡해요, 제 실수 때. 올림픽에서 뵐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쉬웠던 기억이 한 번 있고 그때 진짜 엄청 저의 그런 허당스러운 면을 반성하고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네. 넣은 총알도 다시 보자. 확인을 이제 계속 몇 번씩 하고 이제 다음 시합부터. 정말 씁쓸한 에피소드네요.